트럼프 정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코인과 엮여 있습니다. 트럼프 가족들이 일단 엄청난 큰 코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수뇌부 본인 또는 가족들의 자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밀어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은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인 하는 사람들은 그 중반 조금 슬슬 지나가고 있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막 무한대로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대선 후에 38,000불이 오른 건데 고점 대비 절반 정도는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2019년만 해도 X에 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뭐 이거는 뭐 달러에 도전이 된다. 그리고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이게 무슨 뭐 돈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좋은 얘기를 많이 썼는데요. 그런데 4년 만에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암호화폐를 하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한 2천만 명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일단 표로서 굉장히 중요했고요. 사실 어떤 나라나 2030들을 잡기 위해서 많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이 들면은 정치 성향이 굳어지기 때문에 늘 똑같은 쪽을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젊은 측들은 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코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표 때문에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암호화폐 쪽에서 트럼프에게 후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단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 딴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공화당 가치에 암호화폐가 잘 맞는다. 한마디로 혁신과 자유 이게 공화당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공화당 핵심 가치에도 잘 맞는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를 잡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코인을 옹호할 수는 있는데 대선 후에도 계속 암호화폐를 좋아할 것인가 이런 게 문제입니다. 계속 규제를 풀어줄 것인가 이런 게 문제인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트럼프 정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코인과 엮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가족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인가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주도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몇 억 달러 정도 규모의 토큰이 있습니다. 트럼프 가족이요. 실제로 트럼프를 인플루언서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때 나와가지고 나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런 프로젝트 했는데 참여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미국에는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일론 마스크는 도지코인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고 요번에 심지어 부서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 부서 이름도 도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라고 보건부 장관이 되실 분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통령도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수뇌부들이 다 이런데 본인만 빠질 수가 없죠. 부통령도 8월 기준으로 25만에서 50만 불 정도의 비트코인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팔지 않았으면은 지금 가치가 좀 올랐기 때문에 50에서 100만 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은 수뇌부가 전부 다 암호화폐를 좋아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재무부 장관이 될 노미네이션을 받은 베센트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이미 암호화폐를 옹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그 공화당 핵심 가치에도 잘 맞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금융에 접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전략 자산화. 이게 7월에 그 루미스라는 그 상원 의원이 벌써 법안을 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 연준인 금을 좀 팔아가지고 1년에 20만 개씩 총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비축을 하자, 비축 자산으로 두자라는 법안을 냈거든요. 그게 7월이었는데 당시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게 아마 잘 먹히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공화당 정부가 왔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죠. 100만 개면은 그 전체 비트코인 양의 5% 정도 그 자산이기 때문에 꽤 큰 양입니다. 사실 그 연준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꼭 금만 살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고 치면은 그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 미국 부채를 갚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전략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사람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이제 소리 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암호화폐들은 양도세를 면해주겠다 이런 말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미국 관련 암호화폐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뭐 리플이라든지 헤데라라든지 스텔라 루멘, 뭐 에이다 이런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 발표 후에 한 4배, 5배 정도 오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굴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채굴이 왜 중요하나 하면은 그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은 미국에 생산하는 에너지 양을 최대한으로 늘리자라는 공약을 그 실천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셰일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셰일을 많이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셰일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사람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래서 야, 그 에너지 가지고 쉐일을 파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채굴도 같이 하거라. 그럼 니네들이 이제 그 수익성이 떨어진 거를 보충할 수 있지 않겠니? 그렇기 때문에 채굴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 풀어줄게. 니네들이 그거 가지고 채굴을 해서 비트코인을 벌어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공약과 실천은 완전히 다른 얘기기는 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수뇌부 본인 또는 가족들의 자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쪽이 힘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유식한 말로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거기 걸려 있나 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제 그 투자 채널 같은 데서는 저 사람 계좌 까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왜냐면 그거 안 하고 그냥 말은 누구나 다 하지.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이 그거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걸 진짜 믿고 있느냐, 그거는 그 사람 돈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가족들이 일단 엄청난 큰 코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뇌부들도 본인 자산 또는 가족 자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밀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작년 1월 같은 경우 ETF가 승인이 되었죠. 그래서 ETF 승인 기대심 때문에 그 23년 10월부터 24년 1월까지 석 달 동안 비트코인이 꽤 많이 올라줬어요. 한 50% 올랐다가 정작 승인이 나니까 그 좀 한 달 정도 떨어지고 조정을 받다가 2월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격언인데 실제로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막 무한대로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보통은 오르다가 그 오른 폭의 절반 정도는 반납하는 그런 조정장은 계속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근 같은 경우는 대선 후에 비트코인이 66,000불에서 104,000불까지 올랐거든요. 38,000불이 오른 건데 그럼 고점 대비 절반 한 19,000불 정도는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66,000에서 104,000까지 갔다가 19,000이 떨어지면은 다시 85,000까지는 충분히 조정장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그 시점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당장 내일 올 수 있는 거고 1월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조정을 대비해 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을 팔고 조정 후에 다시 사겠다. 그 발상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104,000까지 갔다가 절반은 되돌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가지고 12, 13, 14만 불을 뚫은 다음에 그 후에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정을 기대하고 파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104,000이 고점이고 조정이 온다고 치면 당연히 지금 팔고 조정 후에 사는 것이 좋은데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지금보다 더 갈 수도 있으니까 12, 13, 14만 가고 그 다음에 조정이 오면은 내가 후회를 하게 됩니다. 대형 호재는 굉장히 많이 있죠. 일단 미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이 지금까지 뭐 비트코인을 별로 거들떠보지 않다가 갑자기 뭐 전략 자산을 삼는다는 둥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딴 나라들도 어느 정도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 이게 선구자가 놀랍게도 엘살바도어 아니겠습니까? 아예 그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부탄 같은 나라도 이제 그 채굴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군소 국가들이 조금 해왔거든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도 있었고, 근데 미국이라는 소위 세계 대빵 나라가 이런 식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이고 심지어 기초자산으로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럼 딴 나라들이 그거 가만히 보고 있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이는가? 사실 달러라는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채가 35조 달러 정도 돼요, 미국이. 그리고 3개월에 1조 달러씩 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기초통화이기 때문에 부채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는 있으나 그게 만약에 지금 35조에서 50조가 되고 100조가 되고 200조가 되고 하면은 그럼 그거 누가 사냐 이거죠. 그 채권을.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신뢰를 잃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화폐의 역사를 보면은 늘 이렇게 법정 화폐가 신뢰를 잃을 때는 그 정부에서 새로운 강한 화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금 또는 은에 그 연동된 화폐를 만들어 내었었거든요. 그래서 미래 화폐도 금이나 은에 연동될 수도 있으나 그거를 비트코인이 연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100% 그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금도 꽤 많이 갖고 있지만 8,000톤 정도의 금이 있지만 이제 비트코인도 보유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 한마디로 리스크 해칭을 하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달러가 무너진다 하면은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금 또는 비트코인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금과 비트코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이 새로운 화폐를 주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이 그거를 눈치를 까고 비트코인을 모으려는 이제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하면 딴 나라는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중국이라는 플레이어도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굉장히 비우호적이었습니다. 채굴도 하면 안 되고 거래도 하면 안 되고 거래소도 하면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 비트코인 쪽에서는 한 2위 세력 정도는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바이낸스라든지 OKX라든지 바이비트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들은 중국에 소재하지는 않지만 다 중국 자본이고 CEO가 중국계 또는 화교업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만 해도 중국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정말 비트코인이 뭐 법정화폐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자산이 된다라고 하는데 중국 정부가 그거 가만히 있고 놓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럼 미국, 중국이 그렇게 하는데 딴 나라들 어떻게 했냐 이거죠. 뭐 일본, 프랑스, 독일 여기도 어느 정도는 그 암호화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한마디로 전 세계는 미국의 주도를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국가들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제 기업 쪽으로 좀 가보면은 사실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지금 1년에 16만 4천 개밖에 안 됩니다. 1년에 새로 찍어내는 비트코인 양이 16만 4천 개인데, 놀랍게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단 한 개 기업이 그 이상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딱 한 개 기업의 수요가 전체 비트코인의 공급량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올해만 해도 그 이상 샀거든요. 벌써 16만 개 이상을 샀는데, 딱 이렇게 보면 돼요. 서울에 누군가가 아파트를 찍었는데 어떤 한 부자가 와가지고 그 모든 공급량을 다 쓸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좋으냐 나쁘냐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거를 한 지 4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42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4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한 개 비트코인을 산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가가 3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딴 기업들도 눈치를 챘거든요. 그래서 이미 따라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 메타 플래닛이라는 기업이 똑같은 짓을 6개월 전부터 하고 있는데 주가가 뭐 10배 올랐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마라 홀딩스라든지 뭐 잼러 사이언티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번에 마이클 세일러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수장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총회 가가지고 야, 니네들 좀 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거절당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절했지만 계속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고 그걸 외면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은 글쎄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기업들도 알거든요.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계속 돈을 미국 국채에 쌓아놓는 것이 make sense한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사지기 해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거를 보면은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국가 그리고 기업의 수요가 지금도 꽤 있기는 하지만 훨씬 더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90년대 말에 그 인터넷이 발달할 때도 어마어마한 붐이 있었는데, 근데 그 인터넷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 크게 되는 파이에 참여되기 위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생겼습니다. 정말 500만 개의 기업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499만 개 이상은 망하고 한 몇 개밖에 없습니다. 10개, 20개 기업은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보통 재미를 잘 못 봤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수요가 아무리 급증해도 공급이 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한 2억 정도까지 간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무슨 2억이야, 이건. 사실, 그러니까 이게 4년 사이클을 따르거든요. 3년 쭉 오르다가 1년 빠지고, 3년 쭉 오르다가 1년 빠지고 하는데, 아직은 지금 그 중간 정도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을 이제 0에서 10부터 보면은, 전 지금을 한 단계를 글쎄, 한 6 정도, 아무리 말아봤자 7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 뭐냐면은 가장 큰 상승은 그 맨 끝에 옵니다. 9, 10, 그 안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갈 곳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를 봐도 뭐 사실 이렇게 그 한 번 오르면 쫙 50% 오르고 좀 가만히 있다가 또 50%, 100% 오르고 이런 사례가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은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코인 하는 사람들은 뭐 아직 뭐 그 중반 조금 슬슬 지나가고 있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